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10월 첫 거래 뉴욕 증시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9월 FOMC 회의 이후 이렇다 할 반등을 못 줬던 뉴욕 증시였는데 연방정부가 결국 17년 만에 폐쇄, 셧다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이뤄낸 것이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라는 데 대한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거다. 일시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이다. 혹은 학습 효과로 예전에 한번 폐쇄됐을 때도 그 이후에 주가는 올랐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또한 저가 매수세가 어떤 식으로든 출현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간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2년 반 내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잡음을 통해서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미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 오늘 추가적으로 얼마나 반등할지 외국인 매수세, 특별히 환율과 함께 궁금한 아침이 되겠고요. 코스닥이 어제 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이 형님과 함께 반등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어제 장을 알아야 오늘 장을 또 대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개장 30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전일장 한마디, 오늘장 변수,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요약했습니다. 네, 먼저 전일장 리뷰부터 5분의 의견 모아봤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은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낙폭이 좀 과했다 하셨고 네 번째 줄 먼저 보시겠어요? 체력 약한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였다. 두 분 비슷한 의견이셨습니다. 두 번째 줄로 다시 올라가 보죠.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의 셧다운제 여부에 따라 사실 한시의 결정이 좀 됐었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었다 하셨고 김일환 연구원님은 불확실성 확대로 전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하루였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줄 보시면요.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입니다. 미국의 정부 폐쇄 결정에도 외국인들은 25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자, 더욱더 중요한 오늘장 변수로는 어떤 것을 꼽아주셨을지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에 반등이 예상된다 하셨고 비슷한 의견 주셨으니까 네 번째 줄 김영겸 팀장님도 역시 먼저 보면요. 2등주 혹은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좀 좋은 중소형주 주목하자 두 분 다 중소형주에 관련된 의견 내놓으셨네요. 정영훈 팀장님 다시 두 번째 줄로 올라갑니다. 변동성은 오늘까지 계속될 거다. 좀 매수해 보려면 약간 더 빠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김일환 연구원님은 장중의 변동성이 또 한 번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어제도 샀던 외국인이 오늘 얼마를 또 더 사줄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주목하자라고 해주셨네요. 네,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만 오늘 추가 상승이라는 의견을 주시기보다 또 한 번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라고 짚어주신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한 번 변동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전일 우선 시장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미국 연방정부 폐쇄 소식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부합고분으로 마감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는 유입되면서 지수 하락이라든지 변동성 확대는 그래도 좀 제한되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속되는 외국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차익시장 매물도 출회되면서 기간 주정은 10거래일 연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 외국인 기간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일 이제 미국의 정책 이슈에 따른 시장 악재는 지금 셧다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또 경기에 미치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높기 때문에 좀 단기간 단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하실 때는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대비하셔가지고 하반기 내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지금 홈쇼핑주들 그리고 전기차주들 테마 형성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 매수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롯데쇼핑 등 홈쇼핑주 업종으로 좀 관심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책 이슈에 대한 과민 반응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장중 변동성은 좀 외국인 기간 또 개인 수급 때문에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늘 시장은 코스피 시장의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좀 기간 조정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1988에서 2018 수준의 뭐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선 1988 장중 이탈한다라면은 62 이평선 부근까지는 좀 하락 가능성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8선 박스권 돌파한다면은 2050포인트까지는 좀 상승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매수 전략 제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또한 변동성 확대 전망을 주셨고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로 전기차주와 홈쇼핑 또 폭넓은 유통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외 변수 속에 이머징 시장에 대한 어떤 자금 유입도 일단락된 상황에서 의외로 9월 한 10일때부터 코스피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속 12일째 똑같은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장들은 조정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국인 매수세가 그 주요 요인이다. 이 점은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전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짐작이라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매수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살펴보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 살펴보는 게 가장 빠르죠. 달러 인덱스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면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7월달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약세를 보인 것이 2월달 근처에 있었던 79불선까지 거의 근접하고 있는 현재는 한 80불선에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추가적인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 붉은 원을 그려놓은 것이고 저 붉은 원의 룸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하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유동성이 축소될 때까지는 아직 약간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달러 약세 현상이 예전과는 좀 틀린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점도 같이 봐야 됩니다. 위험자산 선호의 글로벌 유동성 공급하고 캐리 트레이드 효과가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테이퍼링 일정이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전과는 약간 좀 다른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달러 약세 효과는 미국 쪽으로는 미국 경제에는 가능하겠지만 글로벌 자산 시장의 인플레 현상 이제는 같이 만들어지는 그것보다는 괴리가 오히려 생기고 디커플링이 생기고 있다. 그것이 수혜국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림 보면서 결국 달러 약세 흐름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급팽창하지 않아도 유동성 흐름이 자산시장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도 조금 더 남아있다. 글로벌 시장 동반 강세는 아니어도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은 강화될 수 있다. 이 점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달러 약세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산시장 흐름은 안전자산 선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점, 미 국채 그래프도 한번 띄워봤었는데요. 한번 이것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확 꺾여버렸죠. FOMC 회의 전후로 해가지고 채권 강세 전환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을 빨간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아니어도 저 3% 찍을 때요. 최고치 찍을 때 나타났었던 채권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일단락된 것이 저 빨간 원 이후부터입니다. 그럼 더불어서 이제 저렇게 채권 강세가 나타나면서 생긴 현상이 또 어떤 것이냐면은 이머징 국가 환율이 단기 절상이 되다가 그 효과가 마무리되면서 절하로 확 꺾였고요. 또 BDI 지수 꺾이고 커머디티 인덱스 급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죠.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은 사상 최고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대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유독 다른 움직임이 한국 원화 흐름이죠. 지속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고 아까 달러 인덱스 보인 것 같이 그렇게 원화 절상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나라는 뭐 거의 유일한 국가가 이머징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올해 1월 달에 1,050원대 진입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현상 흐름 적용되면서 환차익 얻을 수 있고 이러한 환 흐름이 또 펀드멘탈을 뜻한다는 그런 해석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내에서 세이프 헤븐의 포지션이 한국 쪽으로 더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달러 인덱스 흐름하고 원달러 흐름 추이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걸 단순히 뭐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고 대강의 짐작을 한다 뭐 이렇게 볼 것보다는 한번 한국 경제 펀더멘탈도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9월 말에 나온 경제 지표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탄력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업종이나 산업 간의 차별화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결국 기조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 참여하면서도 시장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한국 경제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펀더멘탈 쪽에서 한국 쪽이 좀 우수한 것은 9월달 말에 나타났었던 우리 경제 지표에서도 확인이 된다. 외국인 매수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셧다운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분은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인 이제 이달 17일까지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10월 FOMC에서 테이퍼링은 뭐 물 건너간 거 아닌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과연 뭐하고 비교하는 게 좋을까 딱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일본에서 뭐 후쿠오카 발전소 절단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죠. 그거가 한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이 경제 용어가 아니죠. 일반 용어입니다. 컴퓨터 끄는 것도 셧다운이고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점검을 하거나 뭐 해결료 재장전을 위해서 가동 중단하고 다시 가동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셧다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셧다운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어변 교체나 여타 부품 수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 이후에 핵분열 반응을 방해하는 포이즌이 발생된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미국 경제하고 바로 연결시킨다면 뭐냐면은, 경제 흐름에서 우리가 과거 부채 한도 협상이나 예산 감축안 같은 그런 비슷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었다는 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소비나 고용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이 제조업 지수나 내구재 지표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항상 우리가 과거에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런 경제 외적인 요인 때문에 좀 안 좋아졌었다 하고 넘어오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10월이나 12월에 FOMC 회의로 바로 이것이 연결이 된다면 테이퍼링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나 아니면 위기를 거론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이 자체가 이 재료가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의 어떤 시간도 조금 벌 수 있는 상황, 무엇보다 앞서 환차익을 기대하면서 또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더 한국 시장에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강세 전략이 좀 필요한 겁니까? 짧게 전략 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강세 전략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비중이 점차적으로 더 커지고 있고, 지금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평균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50% 넘었었죠. 외국인 쪽의 수급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데 외국인 유동성의 흐름이 지금 반전을 빠르게 기대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 전환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제 야간 선물시장 괜찮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야간 선물 시장 같이 만약에 선물이 264.50포인트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201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러닝갭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015포인트를 고점으로까지도 볼 수 있는 강세장이 오늘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생각하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마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은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중의 특징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승환 차장님과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주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자,
자, 전일 거래소에요.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 위주로 담았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코덱스, 이벨, 그리고 전일 자동차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죠. 나란히요. 오래간만의 일인데 현대차, 기아차 담았고요. 네이버도 아주 조금씩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들의 바스켓에 담겼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미국의 셧다운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줬던 날이었죠. 자, 기관은 뭘 샀나 전일 집계를 보니까요. 삼성물산 가장 많이 샀네요. 3분기 해외 수주 1위라는 것도 있고요. 삼성그룹 내에서 건설 부문 통합했을 때 또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케미칼이었습니다. 어제 4% 정도 오르면서 연중 최고가 경신했었는데요. 중국의 정부 정책 수혜주 또 이케아의 태양광 패널 쪽의 진출 소식도 격포제가 됐었고요. 이 밖에 삼성생명 그리고 12,000원대 레버리지 계속 모아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삼성 SDI, 테슬라가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니까 SDI도 어제 다시금 좀 시세가 되살아나는 모습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나홀로 사긴 했었었는데 외국인 기관 겹치는 종목이 좀 보이네요. 일단 SM 외국인 세 번째로 많이 샀고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쌍끌이 매수를 받은 종목이고요. 기관이 두 번째로 담은 CJ ENM을 외국인 역시 다섯 번째로 많이 담으면서 이 두 종목이 양 러브콜을 모두 받은 모습입니다. 이 밖에 외국인은 SM만큼이나 중국 모멘텀이 있는 CJ 오쇼핑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밖에 2차 전지 테마로서 어제 전기차 성장성이 부각됐던 솔브레인을 그 다음 순으로 담았습니다. 슈프림에도 어제 5% 급등했었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기관이 가장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많이 담은 바이로메드가 어제 10%가량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이 가운데 특별히 언급해 주실 종목이 있다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한 종목, 코스닥 두 종목 정도 보겠습니다. 네. 자, 거래소 쪽에서 첫 번째 볼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탁월한 성장성과 영업 가치가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아마 3분기보다는 4분기의 어떤 주가 모멘텀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 로일 프로젝트가 4분기부터 매출화가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아마 마진 개선 사회가 4분기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해외 수주만 보면 연간 목표인 11조 6천억 원 정도를 이미 초과했고요. 전체 지난해 해외 수주액인 56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30억 달러 가량의 프로젝트와 그리고 관계사 관련 기대 물량 1조 원 가량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연간 수주액 20조 원까지도 달성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는 작년 신규 수주액 13조 7천억 원 대비 46% 정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까지의 동사의 발전 수준은 없었지만 하반기에는 26억 달러 가량의 발전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토목 인프라 부분에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글로벌 건설사인 스페인의 FCC 그리고 세계적 철도 차량 업체인 프랑스 알스톰, 지하 구조물 공사의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네덜란드 스트럭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물산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지역에서 총 600km 그리고 450달러 규모의 지하철 관련 프로젝트 발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증가되는 자회사 지분가치 반영되고 있는데요. 관계사 지분가치가 삼성물산 시가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이 5년 내에 최고점을 찍고 피크아웃하는 반면에 하반기 동사의 영업이익 확대로 인해서 영업가치가 다시 재부각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62,000원대 룰림목 매수와 목표가 7만원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최근에 집중을 받고 있는 CJ ENM인데요. 게임 부분 실적 증가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가 상당 부분 좀 강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CJ ENM 게임 부분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인 모브의 마블과 그리고 몬스터 길들이기가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지분법 이익이 아닌 연결로 인식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양극화 추세가 강한데요. 랭킹의 상위 게임과 그리고 하위 게임의 매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인기 게임 수명도 길어지는 추세로 인기작의 차트 지배가 지배되는 가운데 CJ ENM 게임이 현재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차트 1, 2위로서 쌍끌이 진행 중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연내에 일본 라인을 통한 모브의 마블 런칭 예정되어 있고 몬스터 길들이기도 계약 중 추진이 있습니다. 특히 몬스터 길들이기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 오랜만에 광고 부분에서 방송 광고 부분에서 호전을 보였는데요. 특히
무엇보다 할배 등 보유리 매출의 상승세가 확인되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39,000원대 매수와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어제 수급이 좋았던 SM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노이즈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출 인식 시기의 문제로서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흥행성이 보장된 다양한 가수들의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팬덤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MD 상품 및 기타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만들어진 엑소가 올해 정규 앨범 1집이 출시 3개월 만에 74만 장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는 12년 만에 대기록으로 대세 아이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시되자마자 한국은 물론 대만, 태국,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음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향후 해외에서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상반기 실적은 일본 콘서트 음반 매출의 부재 및 인식 이연 등과 더불어서 엔화 가치 하락으로 말미암아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동방신기의 돔투어 70만 명, 그리고 스타디움 14만 명, 또한 슈퍼주니어의 돔투어 10만 명, 또한 SM타운 돔투어 10만 명, 소녀시대 및 슈퍼주니어 글로벌 투어 등의 대규모 공연 매출 인식으로 인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력 회사인 SMCNC는 강호동, 신동엽 등 호화 군단 MC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매니지먼트 매출에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에 MBC와 SBS에서 미스 코리아 또는 총리와 나가 각각 방영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드라마 제작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한편 10월에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할 예정인데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인피니트가 주축이 되어서 지난해 매출 1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9억 원, 순이익 20억 원을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이제 인피니티 등이 SM그룹 소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일본 등의 해외 진출 시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능해지면서 SNC 실적 성장에 기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SM의 어떤 실적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8,000원 초반 눌림목 매수에 목표가는 42,000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닥의 쌍끌림 매수세를 받은 CJ E&M과 또 방금 전 SM 모두 매수 쪽으로 전략 주셨고 삼성물산 역시도 눌림 매수 목표가 7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직 시가가 나오지 않아서 시간 여유가 좀 있는데요. 오늘 슈프리마 추가 질문 좀 드려도 좋을까요? 원래 네. 외국인 종목이었던 걸로 아는데 기관이 최근에 좀 같이 사고 어제 사실상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눌림 매수가 가능할런지요? 최근에 지문인식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 또 외국인이 특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최근에 지문인식 관련된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향후에 하드웨어 쪽의 어떤 그런 차별성 부분에서 특별하게 하이엔드급의 스마트폰이 지문인식 기능이나 새로운 기능들이 장착되는 과정에서 아마 슈프리마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들이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여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어떤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25,000원대 박스권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외국인들의 수급 잘 보자 하셨고 25,000원 박스권 돌파 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2일 수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된 뉴욕 증시는 간밤이 10월 첫 거래를 이었었는데 앞서 일부부터 여러 차례 언급드린 바대로 연방정부의 폐쇄 소식에도 불구하고 되려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증시 어제 이미 외국인들의 변하지 않는 매수가 유입된 가운데 별로 흔들리지 않고 사실 전일만 본다면 그 전일보다 소폭 오르며 강보합권을 유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얼마나 외국인들이 더 사줄 수 있는지 한간에는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간을 더 번 셈이다라는 분석도 앞서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상황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는 좀 선전했었고 코스닥은 약세를 띄었었는데 오늘 코스피는 2010선 위에서 출발하네요. 예. 일단 하루 만에 그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감들을 빠르게 좀 해소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외국인의 현물과 그리고 선물 쪽의 매수로 인해서 좀 상당히 계속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제는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현재 상승 둘 다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8% 상승한 2012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9% 정도 상승한 533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닥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에 535포인트의 저항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강 후약의 흐름으로 마감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쪽에서는 좀 힘을 내주면서 535포인트 돌파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번 동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바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의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섹터가 지금 현재 IT 그리고 자동차인데요. 오늘 아침 쪽에 외국인의 수급에 힘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1% 넘는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140만 원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35만 원까지였던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주게 되면서 145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미국의 자동차 판매 수치가 발표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금 현재 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고 기아차가 0.4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램 가격이 1.7달러까지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현재 3% 넘는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의 0.69%, LG화학이 0.99%, 현대중공업이 1.73%, SK텔레콤이 1.34%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침 쪽에서 서울반도체,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서울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서울반도체가 오늘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86%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현재 47,800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메가스터디가 1.3%, 대용이 1.8%, 네오히즈게임즈 1.5%, 동국에센시가 1%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SK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0.7%, 동수가 마이너스 0.5%, CJ오쇼핑이 0.5%, 다음이 0.5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서울 외환시장은 나가볼 거고요. 일본 니케이의 출발 분위기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1% 정도 소폭이지만 강보합권에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소폭 올랐었는데요. 전일에는 일본 3분기 단칸 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 무엇보다 소비세 인상이 결국 부양책과 더불어 결론이 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던 일본 니케이, 어제도 올랐었는데 오늘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 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샘플러스 멘토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화면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옐로우칩으로 기회를 엿본다. 바이오 IT 부품주의 달인 골든아이 클럽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영준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좀 시작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플러스 한 12포인트 정도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장의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하루였던 상황이었다면은, 결국 이제 어제 부담스러웠던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걸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은, 포스트 브릭스 이머징 마켓 비차익 매수 쪽이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수 방어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가 상승을 이어갈 거냐,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될 거냐, 굉장히 좀 중요한 좀 기로점에 좀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지금 이제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은, 어제 이제 만약에 이제 하락폭이 좀 깊어지면서 21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제 하회를 했다면은, 본격적인 조정이 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브릭스 이머징 마켓 비차익 쪽 매수 쪽에서 커버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지수를 방어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장상은 일단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조정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됐던 측면에서, 오늘 좀, 하방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전략을 좀 어떻게 좀, 짜가야 되느냐에서는,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형주가 여기서 좀 강하게 좀 치고 나가기는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 쪽에서 이제 아침에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게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10월 4일 날로 예정돼 있던 예상 실적. 근데 지금 이제 그 10조 미만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동안 이제 그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국면들은 좀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던 그런 쪽의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부터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좀 장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램 매매의 부분인데 오늘은 지금 아침부터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들어왔던 그 프로그램 매수 쪽의 방향이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은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어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오늘은 하루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증시가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반영이 되면서 약간은 그 관망 분위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음지가 양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지금 분명히 감지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스윙률 게임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중심의 어떤 변곡점에 지금 걸려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음지가 양지가 되는 패턴이 뭐 대형주 쪽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부분이죠. 뭐 조선, 철강, 뭐 화학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상당히 안 좋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좋아지면서 최근에 스윙률 측면에서 그쪽에서 가장 강한 스윙률을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 역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리밸런싱 거의 마무리된 국면에서 이제 팔 거는 다 팔았습니다. 이제 사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그 수익이 좀 나는 구조인데 그러한 지금 변곡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한되다 중소형주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된 상태에서 언제부터 시세 분출이 있을 거냐. 지금 이제 그 일부 몇몇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신재생 쪽, 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장을 좀 지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신기술, 신성장 쪽에 대한 성장 에너지들을 서서히 좀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들도 이런 쪽의 방향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들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추격 매수 관점보다는 그 조정 시에 좀 모아가는 전략들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2차 전지가 최근에 너무 이제 그 시장 전면에 떠올랐는데 이런 쪽은 좀 눌려간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어떤 변화들로 감지가 되는 그 IT 쪽의 그 장비 발주 쪽의 관련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놓고서 오늘 하루 장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저는 오후 2시에 이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어떤 변화들과 내용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사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10선을 회복하고 있고요.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폐쇄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원달러가 하락해서 끝났는데 오늘도 소폭이지만 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와 같은 1074만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70여 50장까지 하락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7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에 미 연방정부의 폐쇄가 현실화되었습니다만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91포인트에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서 반등했고요. 달러원 역시 1076원 50전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지는 국제 외환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달러화가 엔화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미 정부의 폐쇄가 단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과 미 제조업 지수의 호조로 인해서 약세가 제한되었고요. 유로화나 호주달러 등에 대해서 역시
역시 약세 후에 다시 반등하는 등 미 정부 폐쇄 재료는 외환 시장에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와 같은 미 정부 폐쇄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강행할 뜻을 다시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미 정부 폐쇄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과 96년도에 미 정부의 1차와 2차 폐쇄 당시에 코스피 지수와 달러원의 동향을 보면요. 처음 일주일간은 시장의 방향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일주일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코스피 지수의 조정과 달러원의 상승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분들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관망을 하신 후에 포지션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현 상황에서 미 여야는 일정상 예산안 협상과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안 타결이 늦어질수록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따라서 앞으로 늦어도 2주 안에 미 정부가 예산안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느냐 여부가 글로벌 시장 방향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1070원대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횡보,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한 고비인데 방향성 보고 투자하자라고 한 시장 또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파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종목 정도가 일단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군요. 3만 원대를 훌쩍 넘어섰고요. 3%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의 시안 공장 화재 이후에 상당히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을 텐데 디램 가격 오늘 상승이라는 호재성 뉴스가 들려온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LED주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 금호전기, 루멘스, 한솔테크닉스 모두 다 강세인데요. 미국의 크리 등 LED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돌발 종목은요. 오늘 새내기주입니다. GNC 에너지라고 하는 종목인데 오늘 상장 첫날인데 공모가 2배를 보여주면서 상한가에서 깔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돌발 종목을 전일과 동일하게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닉스부터 보죠. 오늘 진행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가 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 중국 공정 화재로 PC용 디램 가격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지난달 기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데,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디램 가격이 올랐다고 과연 좋으냐? 일단 디램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정상화 이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이 3분기에 좀 좋게 실적들을 전망하는 기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이 모바일 시장 성장에 대한 둔화와 TV 수요 회복에 대한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일단 IT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실적 기대감에 있어서 왈가왈부하지만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갭상 이후에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좀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음봉 하나 정도 기다려보자. 그래서 한 34,400원대 정도 기다리셨다가 매수 참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물량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외국인의 물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도 좀 여담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이 LED 종목, 서울반도체, 루멘스, 삼진 L&D, 우리 EN에 굉장히 많은 LED 관련주들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 미국 쪽에 LED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 LED 업황에 대한 개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이 마진율도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 이런 부분들이 이 미국의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가장 큰 LED 업체인 크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기관, 시장 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 코멘트들을 많이 달았고요. 기존의 의견에서 상향된 의견들을 좀 제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 LED 관련주, 특히나 크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LED 업체들도
그 반응들이 굉장히 좀 뜨겁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오늘 시장도 그렇고 이 LED 업황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LED 관련주들이 오늘 갭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항대는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뭐 시장이 좀 좋아진다면 LED 관련주들은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LED가 사실 이 구조적으로도 마진율 자체도 굉장히 좀 개선되는 원년이 오래기 때문에 좀 한 번쯤은 내년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GNC 에너지 오늘 신규 상장한 첫 종목인데 오늘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건물이나 플랜트 시설에 설치하는 이 비상 발전기를 주로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 소형 열병합 발전 설비 그리고 바이오가스 발전 설비로 굉장히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난해 매출액이 한 600억이 좀 넘었고요. 당기순이익이 33억 정도 좀 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밴드 상단을 뛰어넘는 가격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 청약 경쟁률만 봐도 1251대1.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시장의 자금은 굉장히 좀 많이 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종목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 좀 상장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가지 돌발 종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도 조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만 오르는 게 아니라요. 삼성전자도 같이 오릅니다. 막 140만 원까지 그런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동양그룹주 얘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전일 동양시멘트 네트워크스 추가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동양건설이 M&A 유찰 소식 때문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자부터.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기분 좋게 1.4% 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계속 시장의 어떤 그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은 과연 실적에 주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자금의 어떤 유동성으로 움직인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실적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상당히 눈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9.8조 정도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실적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사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와 또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게 된다면 두 번째 근거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미국계 자금의 어떤 유입이나 어떤 유동성의 어떤 기술적 반등, 그런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두 번째 어떤 시나리오가 좀 맞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전이 되고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제조업 지표가 호전이 된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받쳐준다고 좀 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진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가 개선이 된다는 건 그만큼 선진국 기업이 어떤 소비 패턴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일단 선진국의 소비재, 그러니까 선진국의 제조업이 개선이 되게 되면 선진국의 소비재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에 어떤 삼성전자인지 현대차, 기아차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 인한 어떤 외국인의 매수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어떤 잠정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10조 영업이익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주가 상승이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동성에 의한 반등이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타치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은 그 전고점 부분, 그러니까 9월 16일 날 142만 5천 원, 공교롭게도 241선은 부근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자, 241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장기 추세가 상승 쪽에서 하락 쪽으로 꺾였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삼성전자 중요한 것은 장기 추세가 하락 쪽이 아닌 상승 쪽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어야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지수도 추가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가장 큰 어떤 관점, 그러니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빠르게 어떤 그 추세, 장기 추세를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142만 원, 145만 원 정도 부분에 240선 장기 추세가 장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건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침 쪽에서 M&A 유찰 소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개 입찰 방식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매각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각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양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STX 그룹도 지금 이제 매각을 통한,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어떤 매각 자금 마련을 통한 유동성 회복에 대한 노리고 있는데, 동양건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의 어떤 일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동양의 어떤 핵심 계열사들은 이제 매각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매각이 지금 이제 STX 페노션 같은 경우도 현재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국내 어떤 M&A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건설 M&A 유찰 소식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 M&A가 어떤 추진이 되지 않게 된다면은 동양건설은 조금 추가적인 가격 조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그룹주 이전부터 제가 그 STX 그룹, 대한전선, 웅진 그리고 이제 동양까지 와버렸는데, 이렇게 유동성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유동성 문제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접근은 좀 자제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스맥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 어제 상한가 오늘 또 상한가예요? 네, 상당히 강한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레이저 열처리 장비 개발 소식이 나왔는데 이 장비가 기존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2D라 해야 될까요? 2D가 아니라 어떤 3D 방식으로,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레이저 열처리 장비가 3D 방식으로 어떤 제품을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신기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좀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좀 부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개발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향후에 삼성전자보다 납품 수주가 큰 폭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테스트가 12월 달에 좀 완료가 되게 되면서 12월 달부터 공급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레이저 조금 요번에 번외 얘기인데, 기존의 레이저 열처리 장비 AP 시스템 같은 회사가 될 수 있겠죠. 그쪽 회사들은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 나간 얘기인데, 어쨌든 스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라는 상당히 안정적인 납품처를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오늘까지 상한가가 진입이 되고 있는데, 장비 개발로 인한 어떤 삼성전자 납품 기대감이 처음 반영이 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소멸될 이슈는 아니고 납품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쨌든 상승 출발점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조정을 기다리신다면 접근할 구간이 충분히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더 특징주를 작은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 싸이에 관련해서 내년 대비 얘기 나오면서 DI가 하한가 비슷하게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반등 줍니다. 그리고 바이넥스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어요. 오늘 급등하고 있고, 홈쇼핑주 아까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역시 GS 홈쇼핑 오늘 또 한번 신고가를 썼습니다. 성캅셀도 하반기에 실적 좋아진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바이넥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 내 최대 제네릭스사 쪽에서 투자금을 좀 유치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니치코사라고 하는 일본 최대 제네릭스사고요. 금액적으로는 339억 6,630만 원, 지분으로 따지면 12.6%를 좀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치코사가 바이넥스의 최대 주주에 올랐고, 일단 현 경영진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는데, 일단 니치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프로젠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일본 쪽의 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레이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바이넥스 쪽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유는 개발 중인 이 바이오시밀러의 안정적인 생산 물량 확보에 대한 포석, 이 부분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 쪽의 이 제네릭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에 이 제네릭 시장으로 굉장히 이 글로벌리하게 탑으로 탑마켓으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넥스가 굉장히 좀 이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일단 시장 끝까지 좀 흐름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음봉 한두 개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오히려 6,000원대까지도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급등,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참여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DI 같은 경우에는 이 싸이 관련주로 잘들 아실 건데, 전일에 이 싸이의 이
복귀, 컴백이 지연이 되면서 좀 많은 주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9,400원대, 9,500원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9,000원이 좀 깨진다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제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루 이틀 정도 확인을 하시고 DI에 뭐 접근을 해보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회사 자체로 봐도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홈쇼핑주들인데 최근에 이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GS 홈쇼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뭐 다른 회사들은 일단 순이익 부분에서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홈쇼핑주들은 최근에 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굉장히 좀 개선하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충돌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그렇다고 뭐 이격도가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고요. 그래서 홈쇼핑주들도 좀 단기적으로라도 하반기까지라도 좀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서원캅셀 역시도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리포트가 나왔는데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전망들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4분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 기대감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추석 연휴에도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한 점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그리고 8월에 증설이 완료된 이 45대 설비가 지난달부터 가동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 방사능 영향으로 아시아 OEM 기지가 국내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일단 35,500원대 가격대, 400원대 후반 가격대,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고 반등을 모색한다면 이 35,500원대부터 35,000원 가격대까지는 매수권역으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종목이 이 서원캅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다시 좀 덩치가 있는 종목들 얘기해볼까요? 오늘 현대기아차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9월 국내 내수도 좀 별로 좋지 않았었고 미국도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지난달 좀 덜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현대기아차 모두 약세입니다. 지주사 전환 얘기 나오면서 어제 급등했었던 한일이화 같이 보겠고요. 삼성 SDI가 오늘 또 2%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말 조용히 SK텔레콤도 신고가를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네, 예. 일단 뭐 현대기아차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9월달 판매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현대기아차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미국 GM이라든지 그 토요타도 마찬가지로 현재 동반 부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점유율에 대한 어떤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독단적인 타격은 좀 아니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9월달 판매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7월달, 8월달 어떤 견조한 판매에 조금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냐 중요한데 9월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이런 그 타격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미국의 판매 부진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기아차는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외국인의 매수가 좀 힘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아차가 힘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까지 만약 힘이 약해지게 된다면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분기점으로 해서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이미 지금 현재 그 1차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미 2차적으로 5일선과 21선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가격대를 봤을 때 65,000원 가격대를 지켜주게 되면서 적어도 박스권이니까 65,000원에서 70,000원 정도 구간 사이에 어떤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외국인 수급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차트적인 부분을 볼 때 조금은 이제 저항받을 만한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간 속에서 지금 현재차 9월 판매 부진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큰 흐름을 봤을 때 아래쪽으로 18만 원 그리고 위쪽으로 20만 원대 박스권 상단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은 한일이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일이화 지수자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급등세가 좀 현재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1.2%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최근에 12,000원에서 21,0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지수사 전환이 되게 되면 액면 분할을 할 것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최근에 액면 분할하는 회사의 어떤 주가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대한항공이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이화도 어떤 앞 사례를 봤을 때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치를 현재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매출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은 좀 꺾이겠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10%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무 건전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면은 서현이 한일이화에 대해서 6% 정도의 어떤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주주 지분 매입이라는 어떤 호재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유 때문에 한일이화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수자 체제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네이버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좀 가져가셔도 될 만한 종목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현대기아차가 얼마만큼 시장에 선방을 하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삼성 SDI 요 종목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의해서 이제는 ESS 전력 저장 장치까지 좀 확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 국내에서 독보적인 업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 SDI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제외를 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격대인 삼성 SDI는 20만 원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이 단기적 20만 원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SK텔레콤은 딴 게 없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최근에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요금 매출의 어떤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무제한 요금 출시는 어떤 영향력이 이제는 조금부터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LG6플러스가 조금 LTE 가입자가 주춤한 사이에 SK텔레콤의 LTE 가입자가 상당히 좀 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LTE 같은 경우는 LG6플러스가 선점했지만 LTE 어드밴스라 그러죠. 이 어떤 통신망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LTE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가입자가 좀 더 순증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3분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해석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1.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LTE 순증 가입자 괜찮고 이거 무제한 요금제로 인한 어떤 타격이 이제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2분기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마케팅 비용이 점점 슬슬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얼마만큼 3분기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통신주였던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신주에 대한 실적 영향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얼마만큼 반영이 된지 여부도 한번 동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텔레콤 최근에 어쨌든 22만 5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쪽에서 전강 후약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이 갭 구간이 소멸되게 되면서 조금 의미 없는 어떤 오늘의 돌파 시도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중요한 건 22만 5천원을 지켜주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마무리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IT 쪽을 좀 봐야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께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 크로바이텍, RF텍 이른바 무선 충전 테마로 엮였던 종목들도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 세미텍, 유언컴텍,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 쪽은 반도체 후공정 쪽도 좀 들썩입니다. 많게는 두 자릿수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인데 살펴주시죠. 어떤 뉴스가 나왔나요?
네, 일단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일단 무선 충전과 관련된 부분, 역시나 이 갤럭시 노트 3와 출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 크로바이텍도 그렇고 세미텍도 그렇고요. 뭐 어버브 반도체도 그렇고, 이 또 SK 하이닉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화제가 난 이후에 이 라인을 새로 좀 깔아야 되면 그 수주를 주는 수혜주들을 찾는데, 일단 크로바이텍과 세미텍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런 부분들도 접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560원 정도, 5,600원 정도의 이평 저항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이 돌파가 되면 6,000원 이상까지의 트라이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이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중국의 또 영향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의 수출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뭐 오늘 일단 전기전자 쪽에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버브 반도체 역시도 지금 구간이 일단 매물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해서 안착한다면 일단 6,500원대까지의 가격 트레이가 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해보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월 매출 대한 증가, 이 부분이 9월 초에 좀 나왔었는데 역시나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버브 반도체 마찬가지로 역시 이 세미텍 역시도 오늘 이 전기전자 쪽, IT 쪽에 이 수혜, 그러니까 매기의 어떤 수혜를 좀 잇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종목보다는 세미텍은 차트상으로는 일단 매력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2,800원대의 밴드 저항을 맞고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일단 2,800원이 좀 돌파가 강하게 돼야 그 이후에 상승을 좀 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언컴텍 같은 경우에는 4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주가 강세로 좀 이어졌는데, 일단 밴드를 좀 돌파를 해주고 지금 가격대 이상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면 이 7,800원대 그리고 8,000원 가격대까지의 가격 트레이가 좀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유언컴텍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IT 쪽 잘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나마 건설주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대림산업이 빠르게 좀 눌림목을 준 다음에 오늘 다시금 10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전일도 거래소의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 종목이었는데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주 두 종목 살펴주세요. 네. 일단 뭐 그 건설주 같은 경우에 네. 뭐 잘 아시다시피 GS건설이란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저가 수준에서 그 적자를 전해댔는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1,000억 원이 넘는 그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실적이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실적 시즌에 다가오게 되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 상당히 좀 실적 뭐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를 본다면은 뭐 11만원, 10만 5천원에서 11만원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저가 수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삼성물산이 전략적으로 노력을 한 부분이 플랜트에서 조금 수익성이 높은 토목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발표, 그리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 수주 국내 건설사들을 현대건설이란지 대우건설을 지키고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정체랄까, 이 부분 좀 지나가게 된다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도 될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26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 아침처럼 투신권이 약간 매수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약간 이제 갭상승했다가 2,010선은 지금 안 되는 모습인데, 오늘장 조언 주신다면요? 네.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은, 뭐 긍정적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2,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끌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 뭐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듯이 시장 전체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개별 종목 쪽이란지 뭐 대한 섹터 쪽으로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선이란지 화학,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 좀 그렇습니다.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지수 방어 역할을 할 만한 섹터가 IT나
자동차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조금은 괜찮아야지 종목들 전체적으로도 힘이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수방어, IT, 자동차에 달렸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2,000선 정도에서 탄력성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좀 표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김근호 과장님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화상을 통해서 만나보죠. 근호 과장님. 네, 일단 뭐 셧다운 충격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충격에 좀 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지수보다는 역시나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제가 중소형주 쪽에서 바이오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IT 부품주들이 그동안 바닥에 있었는데, 뭐, 한 달 내로, 그러니까 보름이나 한 달 정도로, 이 IT 부품주를 좀 공략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들 실적 좋은 것들, 이제 3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좋은 것들을 좀 선별하셔서, 골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지수가 조정이 된다면, 오히려 3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 빠졌을 때 강하게 좀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지수가 뭐 물론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지만 크게 빠질 가능성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종목별로는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IT 부품주 이제 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바이오를 강조해 주셨던 김근호 과장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또 화상을 통해 김근호 과장님이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고 필요한 팁도 챙겨보겠습니다. 주쌤 연결하죠. 샘플러스 김대호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상당히 그 발표 전 1시에 정말 선물 쪽의 변동성이 대단했었는데 어제 결국 출발보다 약간 높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갭 상승하고 나서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오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영향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시장에 영향력을 확대가 되려면 오늘도 아니고요. 금요일도 아닙니다. 주말에 나올 겁니다. 주말에 결과론 쪽이 완벽하게 도출이 될 거고요. 그때 가셔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보서는 어제 기준점에서도 놓고 봤을 때 뭐 음모론이다, 역할론이다라는 것을 좀 언급드리기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 방송에서만 진행을 하겠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네,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 저희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래간만에 야간 선물 쪽에 대응을 좀 들어갔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미국 자체적으로는 이미 반영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자체도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미 어제 종가소급소에서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다를까 오늘 시장 출발은 갭 상승이 상당히 좀 선물 지수상으로는 종합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갭 부분을 지금 보정시키는 작업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발과 함께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개인의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빠르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초반부 대비해서는 매도 포지션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관계 쪽에서는 투신 쪽이 지금 아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 매수인지 아니면 청산성의 매도 포지션의 청산성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현재 미결제의 속도를 봐서는 신규 포지션으로 잡기에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관점 쪽에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는 관망세가 좀 일관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의 변동성만 좀 움직이고 있겠고요. 현재는 갭 보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잘 따라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는요. 시장이 이제 급반등 자체도 노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초반부에 막 출발하고 나서는 콜옵션 쪽이 움직임이 둔화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갭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고가로 형성이 돼서 그랬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포착이 됐고요. 그 다음 풋옵션 쪽에서 놓고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초반부에 발빠르게 해줄었던 것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장 시장 출발의 전반적인 수급의 특징 그리고 프로그램의 추이도 보시면 차익 쪽에서 다행히 많은 양들이 출회가 되지 않고 우상향 쪽으로 돌렸고요. 비차익 쪽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전장에서는 일단은 고점 부분을 완벽하게 벗겨내기 전까지라도 눌린 매수를 보시는 것이 한 땀 한 땀 계좌를 승부수를 띄우시기에는 가장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놓고 보면요. 수급주의에서 가장 보셔야 될 건 아무래도 외국인이겠죠. 현재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런 모습들이 셧다운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조 자체를 시장의 현선물 쪽에 매수 기조를 유지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걸 너무 긍정으로 보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정말 이걸 만약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만약 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쳐보겠습니다. 누가 받을까요? 연기금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개인 투자자가 받겠습니까? 지금 물량 자체를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시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나요? 뭐 부정적인 시각이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억지성으로라도 일단은 갖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겠죠. 현재 시장은 완벽하게 고점을 지금 가격론에서는 가기론에서는 절대로 찍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기로 때문에 저 역시도 고점은 지나고 나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공격 포지션 확대, 매도가 확대가 될 때에는 저 고점 부분을 계속 오전에 매수를 노리시다가 고점의 시그널과 함께 매도를 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만 오늘 집중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스캘핑을 하실 분들은 개인들 포지션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맞다면 저 같으면 고점 매도를 계속 기다리다가 매도를 안전하게 한 번 매매라도 때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금일장의 황금 라인은요. 264.60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근에 도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 음봉뚱땡이가 좀 많죠. 포지션 자체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안착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타면 매수로 일관하시겠고요. 내려오게 되면 매도로만 일관하시는 포지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유리한 건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은 눌린 매수 잡자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황금 라인은 246.60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대훈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연방정부가 폐쇄됐습니다. 17년 만에 1위라고 하지만 뉴욕 증시는 오히려 가볍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어제 이미 선전했잖아요. 오늘은 상승하고 있지만 2010선 넘긴 것도 잠시 제한적인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 정도 전일 많이 흔들렸던 코스닥의 반등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환율도 일단은 일주일이 앞으로 더 중요한 시간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면서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정체된 흐름입니다. 이상 출발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